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전 대우경제연구소 소장이자 지금은 박준호 주식투자연구소 소장인 박준호 소장님 나왔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박사님께서는 이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보유해야 될 5개 종목을 시청자 여러분께 특별히 꼽아서 전해드릴 겁니다. 끝까지 방송을 시청해 주시길 바라면요. 오늘 그 6월 첫날이고요. 예. 그래서 6월 그 장세, 사실은 그 5월의 그 암흑의 달이다 해서 대부분 그 전문가들이 주식시장을 어둡게 봤습니다는 주식시장은 상당히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만큼 그 6월이 좀 상당히 관심이 되는데 6월 장세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6월장이 좀 작은 롤러코스터를 다시 한번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지수가 거의 그 코로나 충격을 다 회복한, 다는 아니지만 네. 거의 다 회복한 상태로 왔거든요. 그랬죠? 예. 네. 그래서 되게 이 트레이더들이 차트 분석 기술적으로 변곡점을 만들고 네. 이럴 때 이제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많습니다. 네. 시장이라는 게 원래 트레이더들이 뭐 거의 90% 매매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그런 욕구가 지금 굉장히 강한 데다가 변동성 요인이 지금 하나 더 붙었습니다. 네. 최근에 홍콩 보안법 사태가 지금 미중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고 네. 코로나 사태는 지금 리오픈한 게 셧다운 해제한 이후에 지금 확산 여부가 굉장히 또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죠. 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지금 변동성 요인이 같이 겹쳐 있으니까 요것 때문에 이제 이게 헤드라인이 어떻게 달리느냐에 따라서 이 차익 실현 욕구하고 겹쳐서 아마 트레이딩이 상당히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그래 된다면은 작은 롤러코스터를 한번 더 타지 않을까. 네. 또 5월 강세장의 또 역작용도 있을 수 있고 네. 이런 것들이 지금 겹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워낙 그 증시를 좀 밝게 보다가 예. 보자 오시다가 6월 달에는 장기적으로 증시를 좀 어둡게 보는 건 아니고 그동안 아니고요. 올라간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 그렇죠. 예. 예. 언제나 이게 시장을 보면은 네. 랠리가 한 달 지나면 그 다음에 또 이 조정 랠리의 조정이 오고 랠리 조정 이게 반복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트레이딩에 의한 것이니까 가는 과정에서 뭐 계속 랠리만 지속되는 법이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런 과정 속에 지금 차트가 딱 그런 변곡점에 와 있다. 이렇게 읽혀지는군요. 유튜브라든가 이런 때 굉장히 장기적으로 이렇게 주식을 낚거나 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좀 시청자 여러분들 그런 궁금을 이렇게 좀 풀어드렸습니다. 예, 뭐 그래도 변동성이 있어도 저는 그걸 별로 신경 안 쓰니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2월 달에 그 변동성 장세, 이런 장세에서 5월과 마찬가지로 사실 그 미중간 마찰, 이 문제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예.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게 지금 목소리만 크지 사실 행동은 작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 근거로 얼마 전에 영국의 런던 이코노믹스 네, 거기서 11월 달 미국 대선 전망을 했더군요. 네. 거기서 트럼프가 참패한다. 그게 지금 왜 그러냐 하니까 코로나 사태의 대응을 잘못해가지고 경기 지표가 뭐 형편없다 이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 지표로 도저히 당선이 안 된다. 지난 작년 5월 달에 압승으로 당선한다고 예측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경기 지표가 이렇게 나쁜데 코로나에 대한 이제 회복이 시급한데 여기다가 이 작년 재작년에 미중 무역 전쟁을 벌였던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대선이 임박해 있기 때문에 그게 의식한 전략으로 지금 목소리만 크게 내지 실질적으로 행동은 못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달러당 7위안 돌파할 것이다. 이게 지금 일부 이코노미스트들은 제2차 환율 전쟁 이미 뭐 진행 중이다. 겁을 주는 그런 주장도 많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생각하세요? 부분이 사실 있을 수가 있죠. 그리고 네. 최근에 위안 환율이 1달러 7.0 벗어나는 포치선 지어다 보니까 환율이 좀 올라가는 이런 그 모습을 보이고 실제로 국내 증시에서 자금 이탈하는 부분, 특별히 이번에 발생하지 않다 하더라도 코로나 사태에 계속해서 발생하는 연장 차원에서 이어지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사실 그 홍남기 부총리께서도 말씀해 주셨던 원과 위안화가 동조할 만큼 과거에 비해서는 우리가 외환 사정이 부족한 건 아니거든요. 지금의 우리가 직접적으로 갖고 있는 외환보유고, 소위 시청자분이 외환보유고다 하는 한국에서 발표하는 게 한 4,200억 달러 정도 되고요. 우리가 미국과의 통화수합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번에 돼서 사실 제2선, 세컨드 포시리티를 갖고 있는 게 한 1,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외환보유고는 1선, 2선 포함해서 한 5,500억 달러 되니까 외환보유가 충분해서 사실은 경제적 비중 측면에서의 원가 위안화 문제, 이 문제를 제어하고는 과거처럼 위안화가 약세되면 원화가 약세돼서 외국 자본 이탈돼서 국내 증시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는 형성하기가 가능성이 적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뭐 7위안만 넘어가면 큰일 날 듯이 그렇게 그게 이제 국내 증시에서 7위안이 홍콩 마찰 이렇게 되기 전에도 올라갔습니다는 우리 증시는 사실 계속해서 올라갔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소위 우리 증시 투자 입장에서는 동학개미라 하는 개인 투자가들의 역할이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 투자가라든가 외국인들도 뛰어넘어서 이렇게 그 세계 증시 흐름을 잘 보고 지금은 국내 증시가 이끌어가는 측면이기 때문에 과거에 비해서 시장 참여 구조가 또 갖고 있는 이 정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원등이 스마트폰이라든가 뭔가에서 다르기 때문에 지금은 위안화가 약세, 원화가 약세돼도 사실 국내 주가가 떨어지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보게 됐습니다. 관련해서 전문가이시니까 그 문제를 좀 부연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요. 부자가 되려면 반드시 보여야 될 이렇게 5개의 업종이 있으시다 그래가지고 그걸 하는데요. 일단은 2개 업종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자 되는 종목이 네네. 제가 뭐 리스트는 있기는 있습니다만 네네. 사실 그 리스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때 흐름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종목이 사실상 미래가 뭐 정해져 있는 건 아니니까 네네네. 본인이 어떤 것을 이제 그때 자기가 선호하는가에 이제 달린 건데 제일 중요한 게 얼마 되면은 팔아먹을 생각으로 네. 사는 거 하고 이거를 통째로 이 기업을 산다는 입장하고 근본적으로 다르게 이제 접근해야 된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종목은 삼성전자 그리고 또 기주회사로서는 SK 계열사들이 워낙 또 좋으니까 네네. 그 이제 저평가돼 있고 일단 제가 좋아하는 기준이 이제 그거라는 상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청자들이 반드시 아셔야 될 것은 박 사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주식 투자에서는 트레이딩 관점에서 수익만 남는 이렇게 기업의 가치와 관계없이 차트 분석이라든가 이렇게 매매하시는 분이 있고요. 평생 동안 기업을 믿고 기업의 밸류를 믿고 주식을 보였을 때는 나중에 큰 보상을 따르는 이런 쪽을 좀 구별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바로 후자 측이다 말씀드리겠습니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지금 시중에 거의 99%가 네네. 트레이딩 매매를 합니다. 네네. 심지어 기관 투자가들까지 거의 다 매매를 하지 네. 투자를 거의 안 합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 온통 이제 투기화돼 가지고 네네. 매매자 위주로 돼 있고 전통적인 투자를 하는 사람은 좀 미단화 취급하는 이만큼 지금 왜곡돼 있거든요. 오히려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우리나라의 기관 투자가들이 투기하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 외국인들이 뭐 팔아먹었다 들어갔다 나갔다들 말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극히 일부 헤지 펀드들입니다.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에서 점거하고 있는 90%는 기관 투자가들은 사실 장기 투자자들이거든요. 이걸 정책적으로 좀 많이 이게 국내 증시 보호를 위해서 국내 그 기관 투자가들이 국내 증시를 위해서 제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것을 좀 21대 국회도 좀 새로 나왔으니까 이런 걸 좀 반드시 제도적 기반을 좀 맞춰야 되겠습니다. 그거를 문제시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없어요. 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다 얘기해 보면 당신들 장기 투자합니까? 물으면 다 장기 투자한다 그래요. 진짜로 장기 투자합니까? 물으면은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솔직히 다 얘기합니다. 성과가 안 나면 이렇게 그렇죠. 쫓겨내니까요. 네. 국민연금한테 돈을 받아가 운용을 하는데 자산운용사들이 석 달마다 성과 내놓으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석 달마다 성과를 갖다 줘야 되니까 전부 다 박스권 매매, 단기 매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게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절대 부자 못 됩니다. 이건. 네네.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로 한 주를 사더라도 내가 이 회사를 통째로 산다라는 개념으로 회사를 통째로 산다. 예. 그래야 이게 내가 사고 난 다음에 누가 나보다 비싸게 주는 사람한테 팔아먹을 생각으로 계산으로 안 사게 되는 거죠. 대부분 다 그런 개념으로 사거든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도 대부분 적정 가치 뭐 목표 가격이 몇 달 후에 얼마까지 누가 살 것 같다라는 그런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차트를 가지고 여기 얼마까지 갈 것 같다. 이걸 리포트를 쓰니까 이게 옳은 평가가 아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기업을 산다, 한 주를 사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계속 사모으면 네. 웬만한 종목을 우량주를 사모으면 반드시 부자 된다. 나머지 또 시청자분이 3개의 업종이 이렇게 궁금하시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함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긴 전망으로 보면 네네. 한국의 그 엔터 산업 이게 지금 뭐 세계 최고 신한류로 부상하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장기 전망으로 본다면 이제 그런 대표적으로 제가 CJ를 뭐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있는 네네. 매력이 있다고 보고요. CJ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CJ 엔터테인먼트? CJ가 이제 지주회사고 지주회사입니다. 자회사로 CJ 제일제당이 한류 식품으로 또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죠. 네네네. 이게 또 신한류가 되고 있고 네. CJ 뭐 ENM은 지금 엔터로 대표주고
이게 다 둘 다 겹쳐 있는 거예요. 아, 네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 한국의 새로운 위상의 이제 뻗어나가는 성장기에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융주가 네네. 사실은 제일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네. 가치 투자는 저평가될 때 사야 되는 거거든요. 주식시장은 사실 경매 시장입니다. 네네. 서로 비싼 가격을 서로 주려고 하는 데다가 누가 파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인기 좋은 거, 뭐 천정부지로 올라가지고 인기 좋은 거, 이거는 사실 비싸게 사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지 않은 반대편에 있는 게 은행주, 보험주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제로금리 시대 되면은 뭐 장사거리가 없다고 해서 지금 굉장히 저평가돼 가지고 현재 가치보다 5분의 1 가격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부가액의 5분의 1, PBR이 0.2라는 거는 장부가액의 5분의 1이라는 거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만큼 떨어져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 아니면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뭐 미중 무역 전쟁 되면은 뭐 자시 외환위기가 온다 또는 뭐 코로나 사태로 뭐 온 기업이 다 망할 것이다. 그러면 대출해준 회사들 다 부실화될 것이다. 이런 최악의 비관적 전망이 지금 개입돼 가지고 저평가돼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제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뭐 KB금융이라든가 삼성화재라든가 네. 이런 것들은 다른 은행 다 망해도 이 회사는 제일 나중에 망할 것이다. 그러면 그 시장 다 점령할 수 있는 그 장점도 또 있죠. 그때 되면은 이 사계 사모아야죠. 사계. 오랜 시간이 걸쳐서 경과되면은 빛을 본다. 사실 그게 그 가치 투자의 이제 기본 본질입니다. 네. 근데 이거는 그 자기 개인의 취향이니까 네네. 이 투자자 본인의 이제 판단에 의해서 본인의 선호가 이제 들어가면 다 종목이 달라집니다.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군요. 지금 종목, 유망 종목, 부자가 되는 유망 종목 했더니요. 이게 방송 스태프진들도 그 종목 얘기할 때 눈이 반짝반짝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던지는 종목은 너무 뻔한 종목들이죠. 다시 한번 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SK, CJ, 금융지에서는 KB금융, 그리고 삼성화재 예. 이런 쪽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유행어는 바이오업종은 왜 추천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매우 중요한 종목입니다. 네, 네, 네. 그런데 바이오업종은 종목은 어느 종목이 최종 성공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자기가 조예가 있는, 잘 아는, 자신 있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누가 추천을 해주거나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이렇게 이 방송을 맡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